대장암은 다른 암과 좀 다른 특징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김세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장 내시경 혹시 언제 받아보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면서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암 하면 많은 분들이 대장암을 떠올리실 텐데요.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질환이지만 여전히 검진을 미루거나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더 건강하게 검진받는 방법은 없을까 참 고민되실 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현재 대한소화기학회 이사로 활동하시면서 대장암 조기 발견과 내시경 치료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셔서 더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소화기내과 차재명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재명입니다. 저는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보험이사를 맡고 있고 대한장년과학회에서 연구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소장과 대장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대장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대장암 하면 한국인들이 많이 겪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원인이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 대장암 환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아마 주된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장암이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장암의 약 절반 정도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육식 소비량이 많이 늘었고요. 채소나 과일, 잡곡을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덜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현저하게 늘고 있고요. 평균 수명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현저하게 늘고 주말에는 소파와 한 몸이 돼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장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국내에서 대장암 발생률을 보면은 2010년까지는 대장암이 꾸준히 늘다가 2010년부터서 19년까지는 살짝 감소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대장암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전 국민이 대장암 검진을 열심히 받았기 때문에 대장암 발생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던 게 2019년에 대장암이 다시 늘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요? 맞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잘 오지 않고 대장암 검진 같은 검진을 많이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서 다시 국내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검진을 잘 하지 않는 것들이 대장암이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을 좀 미리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검진을 사실 미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사전에 물약도 2리터, 4리터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미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대장암은 보통 60대가 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장암의 전구 물질인 샘종이 암으로 발전하는데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 대장암이 늘기 시작하는 10년 전인 50대부터서 대장암 검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분변 자멸을 기반으로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자멸 검사 반응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멸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암이 있으면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량의 혈액이 변에 섞여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분변 자멸 검사입니다. 하지만 분변 자멸 검사의 정확도가 낮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고자 하는데요. 좋은 전략입니다. 대장 내시경도 역시 동일하게 50대부터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혹은 국내에서도 50대부터서 대장 내시경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도 젊은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50대보다 더 젊은 나이에 진단되는 암을 젊은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비만이거나 혹은 대사증후군 있는
환자들이 이런 젊은 대장암에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젊은 대장암의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45세부터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검사를 하는 만큼 잘 발견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어느 의료진에게 받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의사마다 발견률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장은 한 1m 정도로 굉장히 긴 장기이면서 꼬불꼬불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의사가 꼼꼼하게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고 보고 또 보고 꼼꼼하게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놓치는 샘종이 줄어들게 될 텐데요. 그렇게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지 검사를 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로 샘종 발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환자가 검사를 했으면 그 중에 30명의 샘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게 되면 샘종 발견율이 30%인 셈입니다. 샘종 발견율이 30%인 사람에 비해서 40%나 50%인 사람은 더 꼼꼼하게 찾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샘종 발견율이 10%라고 하면은 30%인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놓치는, 성격이 좀 덜렁거리는 그런 의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꼼꼼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세밀하게 검사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느 분야에서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검사를 좀 더 덜 아프게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TV 프로인 생활의 달인을 보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귀신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어느 분야에서건 그렇게 달인의 경지에 오르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도 어느 정도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에게 검사를 받으면 조금 더 덜 아프고 꼼꼼하게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들께 꼭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처럼 무서워서 미루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암이 증상이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 증상을 가지고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장암 환자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증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진단되기 전까지는 대장암에 의한 증상이라고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대장암에 대한 증상이 없다라고 해서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 혹은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하고 대장암 검진을 하는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거나 완치를 하거나 혹은 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목적일 텐데요. 흔히 환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혈변이 있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변이 가늘어진다거나 체중이 빠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은 모두 암이 많이 진행돼서 대장이 거의 막혔을 때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 이미 진단은 됐지만 완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암에 의한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증상인지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에 의해서 나오는 혈변이나 체질에 의해서 나오는 혈변이나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렵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들도 대변을 가늘게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게 암에 의한 증상인지 그냥 일시적인 증상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내가 대장암을 맞추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증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검진을 해서 발견이 되는 것마다 진행도별로 치료 방법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략적으로 꼭 대장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암은 비슷하게 병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병기 1기, 2기, 3기, 4기로 나눈 건 아실 텐데요. 대장 안에 암이 생기게 되면 일단
그 대장 안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 안에 국한된 암은 대개 1기나 2기라고 합니다. 1기나 2기의 암은 대개 수술만 하면 대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장암에 있던 암세포가 대장 바깥으로 나가면 첫 번째 관문에서 걸리는 데가 바로 림프절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 1차 방어선에 가 있는 상태에서 진단이 되면 대개 3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기 암은 수술만 가지고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대장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혈관에도 암세포가 들어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림프절인 1차 관문이 뚫려서 멀리 간이나 폐, 뼈 이런 데까지 전이가 돼 있으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4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4기 암은 수술만 가지고는 완치가 잘 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으면 나중에 추가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치료 전략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1기나 2기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지만 4기로 갈수록 생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걸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장암은 좀 다른 암과 다른 면이 있는데요. 다른 암은 4기라고 하면 거의 이제는 손 쓰기가 어렵다, 완치가 어렵다, 얼마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간이나 폐에 가 있는 4기를 하더라도 암세포를 모두 수술로 절제를 하고 대장에 있는 암도 다 절제를 하면 훨씬 길게 생존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쓰더라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 부작용도 적고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장암은 4기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신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다른 암과 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좀 잘 된다라고 하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떤 병이든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치료 전략이겠죠. 그래서 대장암이 생기기 전에 사실은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샘종들을 찾아서 모두 제거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비만이 되지 않는 거,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빨간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닭고기나 이런 거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채소, 과일, 잡곡류를 많이 먹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땀나는 정도로 운동을 하는 이런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많은 암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습관을 우리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막상 실천해 보려고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술도 하고 담배도 하는 사람이 또 고기도 좋아하고 또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대장 내시경을 하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는다면 방금 그런 부분을 실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대장암을 정기적으로 해서 대장암의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식습관을 잘 실천하시면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몸속에 생기는 다양한 다른 암도 예방 효과가 있고 또 신체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습관을 유지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검진 준비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검진을 받으면서 물약을 마실 엄두가 안 나서 알약을 이제 신청해서 받았는데 근데 먹고 나서 좀 식도 역류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불편했었는데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대장 내시경을 준비를 하면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게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식단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대장 내시경 검사 당일날 검사하는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었던 게 장을 비워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였다. 장 세척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 비해서는 약이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과거에는 바닷물을 거의 한 4리터를 마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맛도 개선됐고 먹는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경험하신 대로 알약도 나와 있어서
물약보다 알약 먹는 게 더 쉽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어떤 걸 먹더라도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대개 물약을 먹어도 물을 거의 한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 마셔야 되는데요. 또 물을 잘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물을 잘 먹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약을 먹어서 장을 청소하는 것은 장 안에 이물질과 대변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씻어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약을 조금만 먹어도 깨끗하게 다 비워질 수 있다면 약을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섬유질이 적은 그런 음식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잘 제한을 하신다면 이런 약을 조금만 먹어도 혹은 조금 남기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먹거나 하면 잘 비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을 먹기 전에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식단 조절을 엄격하게 잘 할수록 약을 조금 좀 소홀하게 먹고 장을 잘 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식단 조절을 잘 하실 것을 한 번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검진 전에 이렇게 식단 조절까지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비워진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꿀팁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중요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대장암은 다른 암과 좀 다른 특징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라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암은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검진의 목표가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겁니다. 예방이 아니고요. 하지만 대장암은 유일하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받으시면 샘종이 생겨서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단 5년에서 10년 걸리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5년 주기로 시행한다고 하면은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으신다면 대장암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 대장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장암부터 대장 내시경까지 모든 것들을 핵심만 쏙쏙 골라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차재명 교수님과 함께 대장암의 검진부터 진단,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빠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최고의 예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닥과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 살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